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각장애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엑스비전 테크놀로지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시각장애인은 주로 후천적으로 특히 20대 이후 성인기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20대 이후에 시각장애를 갖게 돼서 이때까지 본인이 공부하고 키워왔던 경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시각장애인의 90% 정도 됩니다. 과거에 의료 기술이 부족할 때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태어나는 경우, 또 아주 어렸을 때 영유아기에 시각장애를 입게 돼서 그 이후에 특수교육 과정을 거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여러 가지 필요한 스킬들을 익히고 이후에 사회에 진출해서 취업을 하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하거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의료기술의 발전 덕분으로 어렸을 때 실명하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기 이후에 당뇨라든가 또 교통사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갑작스럽게 입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어렸을 때는 시력이 정상이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기가 지날수록 그 시력이 떨어지는 진행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는 시기가 성인기 이후로 늦어짐에 따라서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직장 생활을 왕성히 하는 도중에 장애를 겪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각장애인이 종전에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찾아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각장애라는 것이 단순히 길을 걸어 다니거나 색깔을 알아볼 수 없거나 텔레비전을 볼 수 없거나 한 것처럼 실명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정보 생활에 있어서 주된 매체가 되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장애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절한 정보화 교육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문 교육을 잘 받는다면 시각장애로 인해서 겪게 되는 장애 정도가 많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마우스를 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눈으로 보았다면 시각장애인들은 키보드로 컴퓨터를 제어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는 음성이나
점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서 그 하는 방법 자체만을 바꿔서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는 시각의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정보 패턴을, 정보 소비 방법을 바꿔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의 장애를 입게 되는, 시각장애를 입게 되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좌절하고 또 기존에 하던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서류를 보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일을 하던 사람이 서류를 볼 수 없고 컴퓨터 모니터를 볼 수 없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까지 하던 일을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스캐너나 여러 가지 광학 인식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 파일로 만든 다음에 OCR 기능을 이용해서 읽을 수가 있고 또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대신에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는 정보를 음성과 점자 디스플레이로 듣고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보화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는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그러한 과제를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를 성인기 이후에 입게 된 분들은 많이 당황할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생산성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한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기술이라든가 전문적인 전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과거에 컴퓨터를 눈을 보고 사용할 때는 그 사용자는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정보를 음성과 점자로 해석해서 들어야 하고 또 컴퓨터 환경, 정보 환경 자체가 매우 시각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일의 노력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면 시각장애인은 그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산 환경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진다면 훨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사람, 전산 관련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라면 기초적인 IT, 전산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소양을 교육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하는 것은 중도에 실명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의 중도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시각적 기능을 요구하는 직종에 근무하던 분에 있어서 경력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시각장애인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저를 비롯해서 시각장애인 엔지니어가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또 UI 설계자로서 또 성능 평가 엔지니어로서 접근성 평가 엔지니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화면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컴퓨터를 다룰까요? 시각장애인은 크게 3가지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여러 가지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센스 리더와 같은 화면 낭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은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게 되면 그 즉시 시각장애인이 해당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점자 정보 단말기는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점자로 표시해 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이 들으면서 동시에 정보를 점자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 내용을 엄밀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많고 또 복잡한 코드를 귀로 들어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자 디스플레이가 필수적으로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잔존 시력이 있으셔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시간 텍스트라든가 여러 문서를 읽을 때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컴퓨팅 작업을 하거나 또는 필요한 상황들 UI나 이런 것을 살피거나 설계할 때는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가지 그 보조 기구를 이용하면 컴퓨터를 충분히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점자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다루는지를 검색 화면을 통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질러 파일의 바크수 검색 페이지 열림 지금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웹 브라우저가 떴고 그 브라우저가 뜨면 그 창이 열릴 때마다 음성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초기에 3가지 탭을 열어놓고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글 검색 창입니다. 그래서 탭키를 이용해서 내용을 읽어보면 검색, 이미지, 지도, 플레이, 유튜브라고 읽어주고 이때 화면에 변화되는 내용이 동시에 이 디스플레이의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방향키로 내용을 읽고 음성으로 출력하도록 컴퓨터를 제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점자 정보 단말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읽어가면서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 검색을 하는 화면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 시작 사용 불가 검색 홍보 상자 가상 커서 사용 해제 최근에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IoT 관련된 기술 문서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영어 MSN에서 라고 제가 검색어를 입력했고 그래서 MSN에서 WinIoT 샘플 코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입력 도구 링크 검찰 사용국 전체 이미지 동영상 링크 메인 검색 결과 헤딩 샘플 코드 괄호 열고 윈도우즈 괄호 닫고 -MSDN 마이크로소프트 헤딩 3 링크. 자, 검색 결과가 나타났고요. 클릭을 해서 해당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샘플 코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기술 로그인 서치 마이크로소프트 시작 링크 콘텐츠의 테이블 확정 링크 데몬스트레이트 크셀 인티그레이션 커뮤니티 추가 항목 해포지 헤딩스 윈도우즈 스토어 페이지 윈도우 관련 자료 윈도우즈 참가자 프로그램 메뉴 한 윈도우즈 앱 개발자 계약 문서 끝 동영상 채널 코 메뉴 마이크로 사용 코드 샘플 어피 참조 괄호 열고 데스크톱 앱 괄호 닫고 메뉴 항목. 자, 이렇게 정보들이 표시가 된 거를 음성으로 확인을 하면서 또 클릭을 해서 정보를 탐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 열린 윈도우즈 마이크로 윈도우즈 앱.립 헤딩 5 개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윈도우즈 앱.립 가도입되었습니다. 윈도우즈 앱.립과 연결될 때 모든 플랫폼에서 지원되는 내보내기만 연 윈도우즈 앱만을 필드하기 위해 윈도우즈 앱.립 및 다른 어피 집합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API에 대한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피 집합 링크 설명에 대해서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MSN을 통해서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시각장애인이 전산 관련된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또 현업에서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특히 관련된 기술 문서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하거나 타이핑을 해달라고 부탁을 일일이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 최신 기술을 습득하는데 커다란 장벽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모든 IT 관련된 기업들은 자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온라인을 통해 풍부한 기술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실시간으로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점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해서 최신 기술을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업무에 도입할 수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역시 이러한 기술 문서를 참조해서 굳이 교재를 점자책으로 만들거나 녹음 자료로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다양한 콘텐츠를 기술 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서류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사무직에 비해서 전산 관련된 분야는 시각장애인에 이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에 용이하고 그 다음에 업무 환경 자체가 시각장애인이 충분히 여러 가지 보조 기술을 활용했을 때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예로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전산 프로그래머들은 윈도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iOS,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유닉스 시스템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또 시스템 관리 등 전산 업무에 있어서 거의 전 분야에서 커다란 어려움 없이 충분한 생산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웹 분야에 있어서도 웹 분야에서도 접근성 평가라든가 또 UI 설계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의 시각장애인들이 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다른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에 비해서도 훨씬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도 시각장애인 성인기 이후에 실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이 보행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응될 시간이 많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보행하는 데 익숙치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정해진 출퇴근 코스나 이런 곳을 다니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없고 직장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야 큰 무리가 없겠지만 사실 외부 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전자문서들을 활용하고 동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보조기구 사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교육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또 각 변화된 개발 환경이나 전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기기 활용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 교육 내용 중에 시각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전화나 또는 여러 가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실제로 면대면 해서 지원하시는 분이 또는 강의자가 설명을 해주면 훨씬 이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볼 수 없고 시각적 상황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촉각 자료를 이용해서 컴퓨터 화면을 만져볼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든가 또는 직접 손을 잡고 키보드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구조를 함께 만져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훨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서 누구나 차근차근 전산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실명하기 전에 아무리 전산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많이 습득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실명한 이후에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해당 전산 관련된 지식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아서 정보를 습득했고 이제는 듣거나 만져서 정보를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령 실명하기 전에 전산 프로그래머나 전산 업계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다시 기초과정부터 이수해서 차근차근 그 IT 환경에 시각장애인으로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컴퓨터 프로그램 또 전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 어린 아이 때부터 코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인기 이후에 실명하는 시각장애인이 절대 다수이지만 여전히 학령기에 또 취약 전에 실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컴퓨터 또 IT 기기 또 전산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쌓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을 요즘 그 일반 학생 사이에서도 코딩 교육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성인 대상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뿐만 아니라 학령기에 있는 시각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코딩 교육이라든가 전산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역시 기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시각장애인 학생들 역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함께 하고 특히 로봇이라든가 IoT 이런 부분에 결합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또 전산 교육이 기획되면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 교육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시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코딩 샘플들로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학생들은 이러한 시각적 자극을 통한 흥미 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디오라든가 좀 더 나아가서 움직이는 물체 또 IoT 디바이스와의 연동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코딩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것이 굉장히 효과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보행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상황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고 또 동시에 오프라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만져서 또 들어서 또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투트랙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빈줄 4점 시각장애인 대상 SW 교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물음표.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전산 또는 IT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육을 할 때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가보면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통해서 그 교육 내용을 화면에 띄워놓고 강의자가 설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강의자는 수강자들이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눈으로 보고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만을 이제 언급할 뿐 보통은
이거 저거 또는 위에 아래 빨간 거, 하얀 거, 흰 밑줄 친 것 이런 식으로 지목을 해가면서 또는 그 레이저 빔을 통해서 자신이 강의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가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동시에 교재 내용이나 참고 자료를 들으면서 교육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점자 사용이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점자 교재를 보면서 강의자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장애인은 상당수가 중도 실명을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짧은 내용, 간단한 코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자로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아주 긴 텍스트라든가 또는 교재 내용을 빨리빨리 점자로 읽어가면서 수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의 시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 특히 이제 온라인 강의 시에 콘텐츠를 제작할 때 있어서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그 강의 교재화해서 내려받아서 수강자가 사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의 중에 그 교재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특정 부분을 지적하고자 할 때는 이것저것 이렇게 그 지시대명사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주거나 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표시된 페이지, 문단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그 잠시 멈추고 또는 강의를 들은 후에 수강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화면이 변할 때마다, 상황이 변할 때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으로 화면을 코딩 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어떤 에러 화면이 나타났다. 그러면 현재 코딩 우리가 샘플 예제를 실행했을 때 어떤 오류가 나타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 다음 단계로 그 실제 교육 내용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 전개, 상황 변화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수강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그리고 교육 내용 전달이 잘 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교수자는 가능하다면 시각장애 수강자가 이용하는 동일한 보조기구, 특히 음성 출력 부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마우스 클릭이라든가 키보드 조작 시마다 상황 변화가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각장애 수강자가 해당 내용을 혼자서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재현해 보거나 따라해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새로운 개발 도구 또는 새로운 개발 환경을 강의에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개발 도구나 개발 환경을 시각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구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우투를 공유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수강자가 충분히 그 사용 방법을 익히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교육을 통해서 강의 진행 전에 충분히 해당 도구나 개발 환경에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에게 교재를 적절하게 제공만 해주면 그 일반인 대상 그 IT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바는 해당 업무 개발 환경이 보조기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강자가 그 부분을 익히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그때는 강의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버려서 그 일반 다른 동료 수강자들과 격차를 메꾸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충분한 교육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온라인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보조기구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적용해서 개발 도구나 개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의자는 시각장애인이 화면을 보면서 강의 내용을 강의자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내용을 언어적으로 충분히 전달해 주고, 가능하다면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 특히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컴퓨터를 조작함으로써 시각장애 수강자가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또 자신의 보조기구 사용법을 익혀서 강의자가 한 내용을 충분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떻게 기획해야 하며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